아유, 안녕하십니까. 홍대입니다. 먼저 한번 유효. 안녕하세요. 네, 윤한치입니다. 네. 무너진 보수 세력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홍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몸바쳐 뛸 각오입니다. 네, 홍준표 후보가 웃었습니다. 최석호 기자, 예상했던 결과인가요?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네. 하여튼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진행된 4.23 재보선에서 유일한 국회의원 지역구였죠. 경북 상주, 군위, 의성, 청송, 좀 깁니다. 이 지역에서 김재원, 아주 강성 친박으로 알려져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정권에서 정무수석까지 지냈던 김재원 후보가 자유한국당을 달고 나와서 의원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과반에 가까운 지지율을 얻었는데요. 득표율을 얻었는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TK 민심이 어디로 향할까, 그 향배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졌는데, 아직은 TK 민심이 보수층 쪽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결과가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홍준표 후보는 TK에서 웃었다고 치고,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은 호남 결과에 집중을 했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더 크게 웃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나온, 결과는 제가 말한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는 좀 그것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려고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던 걸 계속 말씀드리면, 호남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결국 그 호남 민심이 그럼 국민의당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러한 해석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 그건 아니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48.9%를 얻어서 안철수 후보의 43.3%보다 5.6%포인트 많았습니다. 높았는데 그것은 오차 범위를 살짝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지금의 결과를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과연 대선을 앞두고 호남에 어떠한 관심을 쏟는가, 두 당이 그것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국민의당에서는 아주 호남 중진 의원들을 광주, 전남, 전북, 박주선, 정동영, 주승용 의원을 집중 배치를 했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이계호, 이춘석 의원을 호남에 집중 배치를 하면서 호남 대첩을 예고했습니다. 네, 호남 대첩 계속 좀 취재를 해주시고요. 이현수 기자, 우리 좀 전에 짚고 넘어가다 말았는데, 홍준표 후보의 웃음, 또 그거에 못지않은 또 반응이 나왔는데, 그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세세하게 한번 짚어줘 보시죠. 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그 재보선 결과지를 들고 이제 한국당이 부활했다, TK의 민심이 모두 다 회복됐다, 이렇게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SNS 상에 올린 글을 보면요, TK 지역에서 한국당 지지는 완전히 회복됐다면서 이번 대선에 열심히 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사실상 재보선 결과가 대선과 바로 직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에 유의미한 부분은 이번 선거에서 조용히 있던 이른바 샤이 한국당 지지가 확인됐다는 점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TK에서는 전승을 했어요. 23군데 후보를 내갖고 12군데 됐어요. 절반이 넘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그 집회하고는 달리 숨은 민심이 어제 다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이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맹렬하게 숨은 민심을 향해서 갈 것입니다. 네, 반면 자유한국당에 쏠린 TK 민심에 가장 뼈아픈 건 바로 이 사람일 텐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아직 대구 경북 지역이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지역입니다. 대통령 탄핵에 관해서 저희들을 비판하는 정서도 대구 경북이 제일 높고요. 바닥 민심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저는 남은 기간 동안 이 안철수 후보가 보수가 원하는
그런 진정한 보수 후보가 아니다. 이런 점을 저는 뭐 최대한 알릴 그런 생각입니다. 네, 유승민 후보 어제 선거 당일까지도 TK 지역 시장을 돌면서 재보선에 전력을 쏟았는데요. 자, 홍우란 기자. 홍준표 후보의 보수 적통 싸움에서 유승민 후보가 1패를 당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1패를 당했다. 이 표심, 이 결과만 놓고 보면은 어느 정도 속이 쓰린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유승민 후보, 이 홍준표 후보를 상대로 결국 TK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 갖은 예를 썼지 않습니까? 이 대선 행보에서도 가장 발빠르게 그리고 시민들을 만났던 곳이 이 TK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보면은 이 김재원 자유한국당 후보가 당선된 이 경북 상주 군위 의성 총성 지역 이 표 결과만 봐도 오히려 바른정당이 민주당 후보에도 12%가량, 12%포인트가량 뒤진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민주당에도 뒤처진 이런 결과가 나오면서 유승민 후보 지금 속이 많이 쓰릴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후보자 개인의 역량도 있겠지만 당 전체가 총량을 쏟았던 결과여서 유승민 후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그 때문일까요? 최석호 기자. 바른정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얘기 있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홍데스크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그리고 정당은 선거로 말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바른정당이 이번 TK 지역에서 야당보다도 못한 득표율을 거두면서 어떤 당 내부에서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의 측근들을 제외한 상당수 의원들이 이제 전략을 좀 다시 짜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으로써 이제 후보 단일화 그리고 어떤 연대론 이런 것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김성태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의미인지 아실 텐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뽑아낸 후보니까 후보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후보를 뒷받침했고 또 어떻게 보면 후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했다고 봐요. 그렇지만은 향후 당의 진로와 바른정당 33명의 이 정치인들의 길을 위해서는 어떤 길이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또 후보도 이제 깊게 또 고민할 때가 됐죠. 네, 지금 김성태 의원의 말을 들어봤는데요. 지금 자막 중에 김성태 바른정당 사무총장이라고 나가는데 전 사무총장이죠. 지금은 김세연 의원이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데요. 자, 아무튼 간에 이현수 기자, 네. 김성태 의원 말 좀 의미심장합니다. 네, 그동안 그 전에도 이제 당내에서 감지되는 기류긴 합니다. 이제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어서 이렇게 완주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논란인데요. 유승민 후보는 완주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김성태 의원이 언급한 부분은 이제 함께하고 있는 바른정당 내에 소속된 의원들의 향후 진로와 관련된 겁니다. 무리하게 이제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완주를 했다가 당이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고 향후에 이제 다음에 있을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 때문에 해당 소속 의원들이 약간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악의 상황에는 탈당 사태까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 지금은 현재 완주 의사를 보이고 있고 지지율이 다시 오를 것이다라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흐름을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TK에서 바른정당의 패배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선긋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그런데 태도를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인데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선을 긋다가 오늘 재보선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탄핵 기획서까지 제기했습니다. 최석호 기자,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예, 이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그것을 제보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고영태 씨가 긴급 체포가 되면서 우리가 집권해야 박근혜 탄핵에 정말 진실을 밝힐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탄핵이 조작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깔린 의도가 뭔가 생각을 해보면 취재를 해보면 친박계를 달래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보수층 결집을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강성 친박인 조원진 의원이 새로 생긴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박사모 회원들이나 아주 강성 친박들이 오히려 자신이 아닌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를 찍어줄 수 있다. 이러한 우려가 지금 상당 드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친박을 끌어안으면서 어떤 다른 쪽에서는 다른 정당과의 연대까지 하는 투트랙 전략을 쓰는 것 아니냐, 이러한 관측이 강합니다. 네, 홍준표 후보가 대선 전략을 좀 바꾼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초반에 이제 항소심 무죄 받은 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했던 말 다 기억하실 텐데요. 탄핵 당해도 싸다. 머릿속에서 이제 박 전 대통령을 지워야 할 때다.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갔을 때 항의를 받았을 정도로 홍준표 후보의 발언이 박 전 대통령 향해서 강했었는데, 이제 어제 SNS에 올렸던 내용 보면 고영태를 언급하면서 박근혜 탄핵의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태극기 집회 지지층에서 나오는 기획 탄핵설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 부분만 봐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층들을 안고 가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아마 대선 후보로서 이제 뛰면서 지지율 추이를 봤을 텐데, 이제 문재인 전 대표를 비판했더니 오히려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오르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과도 맞물려서 이제 지금 약간의 보수 적자 경쟁에서 이기겠다라는 전략 수정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측면으로도 해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대선까지 26일 여론의 향배에 따라서 정치권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인데요. 정치데스크 놓치지 않고 시시각각 취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